$83,000가 운명의 분기점. 경기 침체가 다가오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시장을 구할 수 있을까? 하룻밤에 11만 명이 청산 가상화폐 시장. 다시 청소 모드 돌입. 핀바가 일상화되면서 시장이 차가워졌는가? 트럼프가 연준을 장악하려 한다? 파월은 내가 교체되려면 먼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약에서 발생한 버그, 100억 거래량 뒤에 숨은 제로코스트 차익 거래, 빚겟 책임자가 직접 대응하나? 도지의 날, 275만 명이 청산된 밤, ETF 넷대 거인, 장난감 코인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체인에서 문제가 생기면 월스트리트도 함께 재채기를 하는가? 미국이 본격적으로 가상화폐 입법을 시작. 암호화폐로 세상을 다시 측정하고 24시간 자산 패스워드를 손에 넣어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 갑시다. 4월 21일 월요일 비트코인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CME 시장의 가격 책정은 명확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5월에 미국 연준은 금리를 내리지 않을 확률이 높으며 금리 인하 기대는 7.5%로 낮아졌고 기본적으로 지금은 생각하지 말자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6월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59.4%로 급증했으며 이는 금리를 유지라는 옵션을 처음으로 초과한 수치입니다. 시장의 숨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파월 의장님, 6월의 반응을 보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포리마켓에서 올해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예측도 4월 중순에 44%에서 56%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경기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고 고용도 증가하지 않으며 소비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가 경제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감정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암호화폐 시장은 어떨까요? 현재 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태여서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에게는 우호적이지 않지만 만약 6월에 금리가 실제로 인하된다면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비트코인이 반등할 기회를 맞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 인하와 경기 침체의 조합은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사실상 위험 회피 이야기와 중앙은행의 반대 교육이 되는 셈입니다. 간단히 말해 5월 전까지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6월 방향이 실제로 바뀐다면 그때가 반등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고점을 추격하거나 저점을 자르지 말고 거시적 경제 흐름을 잘 지켜보세요. 특히 6월 금리 결정 회의에서 눈을 떼지 마세요. The Block의 초회신 데이터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은 최근 물도 거의 끊어졌다는 상황입니다. 4월 20일 기준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의 7일 평균 거래량은 320억 달러로 반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지난해 말의 뜨거운 시장과 비교하면 75%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가한 시장이 아니라 얼어붙은 시장입니다. 거래량이 급감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장 깊이가 부족하고 슬리피지가 커지며 작은 자금으로도 가격을 크게 흔들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누군가가 스톱로스를 걸면 잠을 자는 도중에도 청산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사실상 롱과 숏 포지션이 서로 싸우는 형국이고 단기 투자자들은 순식간에 개미 중에 개미가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또 다른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선물 거래 비율은 각각 0.19, 0.20으로 이는 단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는 시장에서 실제로 비트코인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으며 대신 선물이나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자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시장의 유동성이 허약하게 부풀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동에도 큰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최근 반등은 단순히 시장을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 많은 숏 포지션들을 터뜨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전 세계에서 11만 명이 청산되었고 청산 금액은 2억 2,600만 달러에 달하며 그중 숏 포지션 청산은 1억 48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숏 포지션 청산은 실제로 빈 상태입니다. 가장 큰 청산은 바이비트의 BTC USDT 계약에서 발생했으며 275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천장 수준의 대형 청산입니다. 체인상 청산 맵을 보면 현재 시장은 고위험 폭탄 지역이며 83,000이 중요한 방어선입니다. 이 가격을 하회하면 롱 포지션은 25억 달러의 청산 위험에 처하게 되고 88,000을 돌파하면 숏 포지션은 약 5억 달러가 청산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시장은 가격이 몇백 포인트 변동하기만 해도 연쇄적인 청산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부족한 시장에서는 이런 가격 변동이 미칠 영향이 엄청납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짧게 사고 빠르게 나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매도와 매수에서 과감히 대응하고 감정적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내 암호화폐, 블록체인, 마이닝 분야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드립니다. 미국 유권자들이 트럼프가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환상에서 빠져나오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졌습니다. 최신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재선으로 인해 생긴 경제적인 낙관론은 이미 사라졌고 지금은 미국인 49%가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3년 이후 가장 비관적인 수치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트럼프가 내세운 전면적인 관세 정책이 전혀 인기가 없다는 점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를 지지하는 사람은 겨우 35%에 불과하고 나머지 절반 가까운 사람들은 이 정책이 물가 상승과 노동자 고통, 경제 침체를 초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관세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려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고 파웰 의장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불을 질렀으니 너는 불을 꺼라는 논리입니다. 연준이 이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Some of the president-elect's advisors have suggested that you should resign. If he asked you to leave, would you go? No. Can you follow up on, do you think that legally you're not required to leave? No. 에버콜 ISI 분석가는 트럼프가 파웰 의장을 해임하려 한다면 시장에 큰 혼란이 일어나고 스태그플레이션 거래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임될 가능성은 낮지만 연준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은 달러 폭락과 경제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시장은 여전히 연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기대 지수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 연준 부의장인 앨런 블라인더는 트럼프의 행동 뒤에는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And should one worry about threats to the Fed's independence once you're gone? So our independence is a matter of law. Congress has, in our statute, we're not removable except for cause. We serve very long terms, seemingly endless terms. So we're protected in the law.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가장 잘하는 일 중 하나는 희생양 찾기입니다. 현재의 대체적인 의견은 트럼프가 실제로 파웰 의장을 교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를 계속 의장 자리에 두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후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파웰에게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제대로 하지 않아서 경제가 나빠졌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심지어 일부는 트럼프가 이번 기회를 이용해 연준에 대한 통제욕을 나타내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파웰 의장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임기는 2026년 5월까지입니다.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그는 대통령이 나에게 사임하라고 해도 나는 사임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연준은 독립기관이며 그 지위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누구의 말 한마디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것을 바꾸려면 법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일부 사용자들이 비트겟의 보이셀 USDT 계약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발견했습니다. 특정 가격 구간에서 주문을 걸면 즉시 체결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마켓 메이커 시스템에 버그가 발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빠르게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버그를 잡아라며 몇백 달러로 몇만 달러, 심지어 몇백만 달러의 가상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좋은 시절은 길지 않았습니다. 플랫폼에서 문제를 발견한 후 계정을 차단하기 시작했으며 대부분의 사용자 계정이 바로 잠기고 돈을 출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빠른 손 사용자들은 리스크 관리를 우회해 몇만 달러를 실제로 체인으로 출금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로 인해 논의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현재 모두가 이 돈은 도대체 되찾을 수 있을까요? 플랫폼은 보상할까요? 아니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처리할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웍셀 계약은 지난 24시간 동안 거래량이 1270억 달러에 달하며 동기 동안 비트겟에서 비트코인 계약 거래량 4억 달러를 크게 초과했습니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거래는 커뮤니티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고 마켓메이커 봇이 고장났거나 거래소가 사용자와 도박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동시에 출금의 문제가 그레이시 첸은 충전과 출금은 정상이라고 밝혔고 24시간 이내에 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공식 발표에서는 관련 계정의 거래와 충전 출금이 일시적으로 동결되었고 나머지 사용자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从昨天下午直到目前为止，仍旧在紧密处理之中。接下来有几个重点：第一，针对被封控账户，以 API 用户为主，我们将尽快恢复其充提及交易功能。在封控期间，如果该账户发生爆仓 ，Bitgetty 将负责到底。第二，针对昨天下午主动参与 VOXEL 合约交易的用户，且在异动期间发生损失 ，Bitgetty 将全额赔偿。 이 일이 크든 작든 적어도 플랫폼은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점에서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될 뿐 괜히 소문에 휘둘리거나 지나치게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젯밤의 웍셀 사건이 계약의 취약점 때문이라면 그 이득을 얻은 것도 도덕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피해를 입은 자산을 가진 사람들도 매우 힘든 상황이었겠죠.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세를 되찾으려 할 때 모든 거래소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래소 역시 시장 위험과 해커 공격을 이겨내면서 점차 성장하고 개선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거래에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장하는 거래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거래소가 공격을 받거나 실수가 있을 때마다 그것은 그들이 성장하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성장을 위한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도지코인의 카니발이 ETF 운명의 갈림길과 충돌. 앨런 머스크의 도지 제국은 SEC의 심판을 견딜 수 있을까? 국제결제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의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코인 펀드가 반박. 당신이 최대 리스크다. 매년 4월 20일이 되면 도지코인 커뮤니티는 축제 모드로 돌입합니다. 온라인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나고 오프라인에서는 파티가 벌어지며 매도, 미미, 라이브 방송, 트위터 트렌드 장악까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한마디로 두 글자로 표현하자면 축제의 한복판입니다. 신앙심 넘치고 분위기 최고조에 이릅니다. 행복으로 코인을 올린다는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이 도지데이의 유래도 꽤 펑크적입니다. 처음 시작된 건 2021년 4월 20일로 당시 도지코인은 미미 문화에서 완전히 벗어나 대중적 인기를 얻었습니다. 커뮤니티는 이 날짜 괜찮은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았고 즉시 이 날을 도지코인의 공식 축일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 매년 4월 20일은 도지코인의 새해 첫날이 되어 모두가 함께 모여 떠들썩하게 그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암호화폐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비공식 기념일, 그것이 바로 도지데이입니다. 올해 도지데이는 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지코인 ETF의 사건 신청이 바로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자는 비트와이즈, 그레이스케일, 21쉐어즈, 오스프리 펀드로 현재 디지털 자산 관리의 주요 기관들입니다. ETF가 승인을 받게 되면 도지코인에는 더 많은 합법적인 자금 유입 경로가 열리게 되고 자산 클래스로서의 전환을 가속화하며 전통 금융시장의 주목과 자금 유입을 끌어낼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도지코인 보유자들은 ETF 승인 결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올해 도지데이는 커뮤니티가 자신감을 드러내고 의견을 모을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So today, it's April 20th, aka 420, which is best known as a holiday or unofficial holiday to celebrate cannabis. Meanwhile, investors in the cryptocurrency Dogecoin have launched a campaign on Twitter to try to make this the official day for Dogecoin. They're calling it Doge Day. There's hashtags everywhere. 도지코인이 미미에서 시작된 것은 맞지만 이제는 시가총액 8위의 코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총 시가총액은 233억 달러로 잘 알려진 옛 아이돌이 이제는 실력 있는 본격적인 존재로 변신한 것입니다. 하루 1,440만 개를 발행하고 하루 인플레이션은 2,160만 달러에 달하지만 시장은 이를 전혀 걱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욱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올해 도지데이는 더욱 미친 듯이 상승했고 옵션 미결제 약정은 58% 급증하고 거래량도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날 가격은 0.159달러에서 0.153달러로 떨어졌고 275만 달러의 청산도 터졌지만 열기는 식지 않았고 트레이더들은 누구보다 더 공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가격이란 청산을 위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도지코인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을 사지 않아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는 점입니다. 도지코인은 코드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와 밈, 그리고 놀면서도 시장을 움직이자는 정신이 핵심입니다. 이 암호화폐 세계에서 감정은 가장 중요한 생산력이며 도지코인은 바로 이 감정 비즈니스의 오리지널 갱스터입니다. 최근 몇 년간 암호화폐 업계는 전통금융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스테이블 코인의 급격한 확장, 현실 자산의 블록체인 전환 등 여러 가지 경향이 두 세계를 점점 더 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크고 위험이 높으며 디파이는 스마트 계약의 취약성, 관리 문제 등 특유의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하나의 문제로 인해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 금융 시스템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암호화폐 자산이 분산화되고 익명성까지 갖추고 있어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금 흐름 추적도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는 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조금만 실수하면 전체 금융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규제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통금융기관들조차 점점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S은 지난주 발표한 보고서에서 암호화폐와 DP의 투자 규모가 중요한 문턱에 도달했다고 경고하며 투자자 보호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성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전통 금융이나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 내에서 가치 이동의 중요한 도구로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BIS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명확한 준비금 및 환전 메커니즘을 설정하여 시장의 변동성에서 달러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IS would say this, right? They would say DeFi is not good. We're an intermediary. We want to keep operating like we are. I think that the good part about this story is that we are talking about maybe some of the sticking points of DeFi. DeFi is so early, so there are problems, there are issues and pain points that we need to solve. I think, though, if you juxtapose that against the traditional finances that have for so long failed so many people, there are so many solutions in DeFi that just need to be worked on. 최근 미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진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입법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2일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는 스테이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32명이 찬성하고 17명이 반대했습니다. 이 법안은 달러로 가격을 매긴 결제형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를 설정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사용자 지갑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3월 13일에는 상원에서도 제니어스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담보 기준을 명확히 하고 반돈 세탁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BS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하자 코인 펀드 사장인 크리스토퍼 퍼킨스는 이를 반박하며 BS의 문제는 과도한 걱정이 아니라 두려움, 오만,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퍼킨스는 이해하지 못하고 함부로 규제하려는 태도가 실제로 더 위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규제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암호화폐 업계도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암호화폐 업계 대소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SNS에서 협상과 성공의 황금 법칙, 즉 금을 가진 자가 규칙을 만든다고 발언했습니다. 그 후 현물 금은 오전 거래에서 온스당 3,350달러를 돌파하며 역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의 7일 평균 거래량이 약 320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2024년 10월 이후 최저치로 2024년 12월의 최고치에서 75% 이상 급락한 수치입니다.
인도 대법원은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부족을 이유로 와지RX 해킹 사건 피해자 54명의 청원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약 2억 3,500만 달러 규모의 사용자 자금과 관련이 있으며 와지RX는 현재 싱가포르에서 법원의 감독 하에 재조정 중입니다. 4월 9일 한국에서 비트코인은 잠시 글로벌 평균 가격을 밑돌았으나 이후 10일 동안 프리미엄 거래가 회복되어 4월 15일에는 2.97%의 프리미엄을 기록했습니다. 스트라테지의 창립자인 마이클 세일러가 다시 한번 비트코인 트래커 관련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스트라테지가 다시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 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